이분도 주워왔어, 주워왔어. 간장 들어있잖아. 식빵 종류니까 이거는 되게 사이즈가. 나, 뭐 이거 1인 하나야? 2개 정도면은 네. 60g 정도 그거잖아. 내가 섞어야 돼? 어? 번호 필요하나? 맞이하세요. 그 순간만큼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윗 아미띠의 디저트 카페를 오픈한 김민수입니다. 혹시 스윗 아미띠에가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아미띠에는 프랑스어로 우정이라는 뜻이에요. 즉, 스윗 아미띠에는 달콤한 우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달콤한 우정. 스윗 아미띠에는 달콤한 디저트를 먹으며 달콤한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곳이에요. 저는 달콤하다라는 말을 좋아해요. 제가 디저트를 좋아하게 된 것도 달콤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달콤하다라는 말이 달콤한 디저트가 행복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디저트를 만드는 과정도 내가 만든 디저트를 누군가 먹는다는 것도 그만큼의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달콤한 디저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디저트로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았어요. 내가 원하는 맛을 찾아 나만의 디저트 레시피를 만드는 것.
그 과정 속에서 분명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만큼의 행복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려 해요. 그럼 시작할게요. 나만의 디저트 레시피를 만들어 보기로 결정했을 때 재미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됐어요. 저는 제과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만들어 본 경험도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모든 제과 지식을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무작정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들을 만들어 보며 연습하기 시작했죠. 처음 만들어 보게 된 것은 마카롱이었어요. 마카롱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머랭 과자 중 하나예요. 머랭은 보통 흰자 설탕으로 만들어요. 마카롱은 만들기 까다로운 음식 중 하나예요. 마카롱은 들어가는 재료나 과정은 간단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 실패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런지 그 과정을 실수 없이 해내고 싶어 마카롱을 더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카롱 만드는 법을 하나하나 배우고 만들어 본 후 선물할 마카롱을 만들기 위해 혼자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반죽까지는 너무 잘 됐는데 오븐 사용법을 잘 몰라 실패하는 바람에 2번이나 다시 만들어야 했어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지만 덕분에 오븐 사용법을 익히게 되었어요. 다음은 다크화즈예요. 여러분은 혹시 다크화즈를 드셔보셨나요? 네. 저는 본 적도 먹어본 적도 없는 다크화즈를 처음 만들어 보았어요. 그렇게 만든 다크화즈를 처음 먹었을 때는 정말 매력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혹시나고 부드러운데 담백하면서 달콤했거든요. 다크화즈도 마카롱과 같이 프랑스의 대표적인 머랭 과자 중 하나예요. 마카롱과 만드는 방법도 비슷하고 재료도 비슷해 마카롱의 친척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하지만 마카롱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마카롱보다 만들기도 쉽고 굽기도 쉬워서 비교적 쉽게 만들어 볼 수 있었어요. 상큼한 디저트를 만들어 보고 싶어 레몬 타르트를 만들어 보았어요. 레몬 타르트는 타르트지를 먼저 붓고 레몬 크림을 그 다음에 얹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요. 레몬 타르트는 만드는 과정은 좋았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던 디저트 중 하나였어요. 타르트지가 너무 얇았고 레몬 크림은 셔서 신맛만 너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다음은 블루베리 크림치즈 무스 케이크예요. 이 케이크를 만들 때쯤 무스에 빠져 무스 케이크를 많이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무스는 프랑스 말로 거품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거품처럼 부드럽고 가벼운 느낌의 크림을 이용하여 만든 케이크이기 때문이에요. 무스 케이크는 따로 붓지 않고 냉장고에서 굳혀서 먹는 디저트예요. 이 케이크는 크림치즈 무스에 블루베리 퓨레를 넣어 만드는 것이었는데 비스키랑 빵으로 틀을 만들어 무스를 가두어 주기 때문에 만들기가 편했어요. 에그타르트는 모두 흔하게 알고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페이스트리 반죽을 이용해 만드는 포르투갈식 에그타르트를 만들어 보았어요. 페이스트리 반죽은 반죽 사이에 버터를 발라 접는 것을 반복해 결이 생기게 하는 반죽법이에요. 간단하게는 크루아상 반죽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은 필링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에그타르트에는 노른자만 사용하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18세기 이전에는 수도원에서 달걀 흰자를 활용하여 제국에 풀을 먹이고 했는데 이때 남은 달걀 노른자로 타르트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포르투갈식 에그타르트의 기원이 되었다고 해요. 저는 이렇게 페이스트리 반죽과 커스터드 크림을 이용해 만드는 에그타르트를 정말 좋아해요. 에그타르트를 만들게 되며 페이스트리 반죽을 처음 해보았어요. 반죽은 펴서 버터를 바르고 접어 냉장고에 넣어두는 걸 3번 반복해야 해서 힘들었지만 다 만들고 나니 뿌듯하고 좋았어요. 이렇게 연습을 하는 시간도 가졌지만 여러 방법을 통해 제가 만든 디저트를 사람들에게 맛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먼저 1학기 때는 전교생 간식을 만들었어요. 이 기회는 저한테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제가는 경험이나 연습량이 정말 중요한데 학교 재료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 점심시간마다 전교생 간식을 만들었는데
그 디저트들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총 5번 전교생 간식을 만들었어요. 머핀, 초코 쿠키, 다크와즈, 마들렌, 슈 이렇게 5번을 만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전교생 간식이다 보니 평소에 만들던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과자를 만들어야 했어요. 밀가루를 몇 킬로씩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번에 거쳐 구워내면서 힘들었어요. 양이 많아 힘든 적도 있었지만 평소랑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간식 시간이 되어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기도 했어요. 또 1학기 때 총 2번에 거쳐 카운의 다방을 오픈했어요. 첫 오픈은 운동회 때였어요. 이때는 간단히 레몬청을 만들어 판매했어요. 그리고 2번째 오픈은 축제 때였어요. 축제 때는 스케일을 많이 키워 6가지의 빵과 디저트를 판매해 잠시 빵집을 연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연습을 모두 끝내고 최종 목표였던 나만의 디저트 레시피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총 3가지의 레시피를 만들었는데요. 하나씩 설명해드리고 마지막에는 그중 하나의 작업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커피콩 테린네라는 디저트예요. 그런데 테린네라고 하면 뭔지 모르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테린네는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진 디저트인데요. 주 재료로는 화이트 초콜릿, 버터, 달걀 등이 있고 네모난 틀에 중탕으로 구워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구워낸 후에는 바로 먹을 수 없고 냉장고에 6시간 정도 넣어준 뒤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이런 테린네를 이용해 커피콩 테린네를 만들어 보았어요. 처음에는 어떤 디저트를 활용해 레시피를 만들어 볼지 고민하다 테린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초콜릿과 양갱 사이의 고독한 식감과 진한 맛, 입에서 녹는 것까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부분들이어서 테린네를 알게 되자마자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처음 만들게 된 것은 크림치즈 테린네예요. 원래는 네모난 틀에 붓지만 저는 케이크처럼 동그란 틀에 부어 보았어요. 맛은 상상했던 것만큼 진하고 맛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레시피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생각을 하다가 집에 있는 커피콩 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커피콩빵처럼 커피콩 테린네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같은 가루를 사용해 맛을 내는 녹차 테린네를 만들어 보았어요. 녹차 테린네를 한번 만들어 보고 바로 커피 가루로 변경을 해보았어요. 하지만 이렇게만 하기에는 식감도 조금 심심하고 조금 더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에 아몬드 시트를 넣어 커피콩 테린네를 완성했어요. 그랬더니 식감도 심심하지 않고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어요. 두 번째 디저트는 초콜릿 품은 레몬이에요. 이 디저트는 원하는 맛을 찾기까지 정말 많은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맨 처음에는 다이어트 케이크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머랭과 고구마를 섞어 시트를 만들고 고구마와 생크림을 활용해 고구마 무스를 만들거나 블루베리 무스를 만들어 합치는 식으로요. 하지만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원하는 맛이 나오지 않았고 다른 재료로 변경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생각한 2번째 재료는 마늘이었어요. 평소 마늘빵을 좋아해서 마늘을 활용하면 새롭고 맛있는 걸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늘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어 보았어요. 각각 다른 소스를 이용해 여러 방법으로 구워가며 테스트도 많이 했지만 테스트를 하며 먹어보면 먹어볼수록 점점 물리기 시작했어요. 파운드 케이크에도 버터가 들어가고 마늘 소스에도 버터가 들어가다 보니 느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재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공정여행에서 테라로사 커피숍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먹은 레몬 파운드 케이크가 너무 맛있었어요. 계속 느끼한 것만 먹다 보니 상큼한 걸 먹어서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몬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파운드 케이크는 모든 재료가 1파운드씩 들어가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기본 레시피로 버터와 설탕을 먼저 섞는 슈거 베터법과 버터와 밀가루를 먼저 섞는 플라워 베터법을 만들어보고 맛을 비교해 보았어요. 저는 초코무스와 파운드 케이크를 합칠 생각이었기 때문에 좀 더 밀도가 있는 플라워 베터법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초코무스 안에 작게 자른 파운드 케이크를 넣고 마지막에 레몬 글라사주로 코팅을 해주니 너무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진한 초코 맛이 나고 마지막에는 상큼한 레몬으로 마무리되는데 파운드 케이크 덕분에 식감도 심심하지 않아 좋았어요. 마지막 디저트는 녹차 오페라 케이크예요. 녹차 오페라 케이크도 많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어요. 맨 처음엔 밤과 당근을 이용한 케이크를 만들어 보았어요. 계절이 가을이기도 했고 색다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당근 케이크에 당근잼과 밤크림을 합쳐 케이크를 만들어 보았어요. 하지만 당근 케이크의 계피향과 밤향이 어울리지 않았어요. 계피향이 너무 강해 비교적 약한 밤의 향이 너무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당근 케이크를 포기하고 온전히 밤이 주인공인 밤 타르트를 만들어 보았어요. 하지만 밤 타르트는 제 입맛에는 맛이 없었어요. 제 입맛에는 맞지가 않았던 거죠. 이때는 정말 멘붕이 왔었어요. 저는 새로운 걸 찾다가 밤을 생각했던 것인데 제 입맛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제서야 그걸 깨닫고 다른 걸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녹차 가토 콜라라는 걸 만들려 했는데 층이 예쁜 오페라 케이크에 바라는 바람에 변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커피 버터크림과 가나슈를 사용한 기본 오페라 케이크를 만들어보고 녹차 가나슈를 이용해 오페라 케이크를 만들어 보았어요. 그런데 버터크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되직한 파타본고 버터크림에서 더 크리미한 앙글레즈 버터크림으로 변경을 해주니 녹차와 훨씬 잘 어울렸어요. 그렇게 마지막 녹차 오페라 케이크도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저는 3가지의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디저트들은 오늘 스윗 아미띠의 부스에서 판매를 했어요. 많은 과정을 거쳐 만든 3가지 디저트 중에 쇼콜라풍을 레몬을 이 자리에서 만들어 보려 해요. 쇼콜라풍을 레몬은 이렇게 3가지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요. 파운드 케이크와 글라사주는 미리 준비해 두었으니 초코무스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생크림 200g이에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뜨거운 물이 아, 언어 좋다. 너무 좋다. 방송사고다. 먼저 여기 빨개. 먼저 뜨거운 물이 담긴 물에 초콜릿을 먼저 녹여주도록 할게요. 이 초콜릿은 커버처 초콜릿이라는 건데요. 평소에 우리가 흔히 사 먹는 초콜릿과는 다르게 카카오 버터 함유량이 30% 이상인 초콜릿이 커버처 초콜릿이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 고민은 너무 쓸데없는 고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중간중간 친구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것을 보면 가끔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무시하고 내가 하던 걸 계속해 나갔어요. 그리고 졸업작품 마무리가 다가오고 레시피를 개발하다 보니 헷갈리는 것들도 더 이상 없어졌어요. 그제서야 저는 저의 선택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내가 원했던 나만의 레시피를 완성할 수 있었어요.